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4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이정입니다. 예, 저희 어제 방송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 통편집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뭔가 내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게 항의한 것 같은 느낌으로 보이는 거야, 제목이.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네. 정말 그런 뜻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날 사실 발언을 정현주 사장님께서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훌륭하신 분이어서 정 사장님이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방송을 하셨던 분들 4명과 게다가 정 사장님 이 계시니 나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야지라고 했는데 워낙 멤버가 많으니까 저에게 질문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특별히 제가 평소에는 되게 많이 끼어들거든요. 방송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할 때 네. 듣다가 막 대본이랑 전혀 상관없이 막 끼어드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안 끼어들고 유일하게 하나 끼어든 게 강준만 교수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도 나에게 묻질 않더라고. 근데 저는 막 고구마 한 2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막 밀려왔어요. 모든 분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KBS 편을 좀 더 드는, 그러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 편을 더 드는 그런 발언을 한 것 말고는 제가 통편집 당한 수준은 아니에요. 방송을 워낙 제가 조금 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래도 어제 편집 많이 당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방송이 네. 2시간 넘게 녹음이 됐는데 그걸 그렇게 방송을 짧게 하니까 많이 잘린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농담 따먹기 이런 것도 많이 날아가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민원연 사무처가 워크숍을 해서요. 이정일 PD도 들어와야지 되고 우리 모두가 이제 잠시 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오늘은 모니터 내용을 하지 않고요. 미디어 스크랩을 간단하게 하나 올려드리고 퉁치고 가겠습니다.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내용이 그렇게 쉽게 퉁칠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또 KBS 이야기네요. 아시다시피 KBS에서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 대사죠. 네. 대사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단독 인터뷰를 했죠. 1월 7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1월 8일에요. KBS 이사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들이 전날 방송한, 그러니까 뉴스나인에서 방송한 거예요. 네. 뉴스나인에서 방송한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그 단독 인터뷰에 대해서 이거는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인터뷰다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전날 그 방송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날 발언을 하신 이사의 취지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조용환 이사가 말씀하신 건데요. 이날 해리스 대사가 남북관계를 두고 한 말은 그간 미국이 반복해온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대로 전파에 실어 내보낼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한국 공영방송이라면 미국 대사가 국민을 모욕하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해야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KBS의 소수 이사인 천영식 이사는 해리스 대사가 한국군이 파병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미국 입장인지 개인의 입장인지 더 질문했어야 했다. 개별 인터뷰에 일일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뉴스 편성이나 언론 자유 침해 여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라면서 조용한 이사의 그 의견 제시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시죠. 라는 식의 의견도 또 제시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용한 이사가 가장 강력하게 어떻게 이런 인터뷰를 KBS에서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미디어 오늘 이재진 기자가 왜 이런 지적이 나왔을까? 저는 이재진 기자의 기사를 보면서 약간 조용한 기사 편을 들어주는 느낌. 조용한 변호사. 네, 조용한 변호사 이사. 조용한 KBS 이사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의 보도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보충 내용을 해보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미디어 오늘입니다. KBS가 단독 인터뷰 기회를 살려서 해리스 대사의 파병 요청 발언 등을 따지면서 미국 정부의 속내 또는 파병 정당성을 내세우는 미국의 근거를 캐물었어야 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곧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끈질긴 인터뷰가 진행됐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조용환 이사가 말했다는 그 지적 있잖아요. 그 지적을 위해서 조용환 이사가 장문의 질문을 서면으로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가 좀 썼는데요. 조 이사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으로 위기가 고조된이라는 표현을 쓰고 해리스 대사가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을 요구하는 것을 강조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사태의 진실을 왜곡해 미국의 책임을 가리고 이란에게 책임을 전가하도록 시청자를 오도할 위험이 있다라고 표현했다고 하고요. 전쟁 위험이 고조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의 파병을 요구하는 것은 이란과 한국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한국을 부당하게 개입시킴으로써 한국의 국익과 한국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조용환 이사는 미국 대사의 인터뷰 내용은 하나같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한국을 일방 종속시키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좌절시키려는 것으로 한국의 주권과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더구나 그 내용은 그동안 여러 언론들이 많이 보도해서 조금도 새로울 것이 없었다. 이 시점에 굳이 미국 대사의 입을 빌어 미국 요구를 KBS가 시청자들에게 강조해 방송할 시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입장과 요구만을 되풀이 전달하고 강조하는 언론 보도들로 인해서 국민의 인식을 왜곡하고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방해하는 실정이다라고 이 보도를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KBS의 김종명 보도본부장은 신년 기획으로 추진한 미, 중일 3개국 인터뷰였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외교 안보 전문가 등을 통해서 반론 내지는 분석해주는 리포트를 준비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진 기자 그 보도에서는요. 강형철 이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강형철 이사도 KBS 이사거든요. 네. 숙명여대 교수시죠. 이분께 물어보니까 해리스 대사의 파병 요청 발언은 우리 국민 생명과 연결돼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반문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이슈를 메이킹해줘 버렸다. 인터뷰이 자체로 힘 있는 사람 말을 받아쓰기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해리스 대사가 워낙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받아쓰기 함으로써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라고 강형철 이사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그리고 강형철 이사는 공영방송 인터뷰어는 천부인권의 가치, 사회동포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 속에 강형철 이사의 페이스북 글이 있다라고 아주 짧게 언급이 돼 있어요. 이재진 기자의 내용에.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강형철 이사의 그 문제 지적이 굉장히 기대가 돼가지고요. 강형철 이사의 페이스북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공영방송 인터뷰어는 아까 말씀드린 천부인권 그런 것을 이제 해서 이제 한마디로 정파들만 관심 있는 정치공학적인 질문을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인권의 가치, 국제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게 공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2007년 5월 16일 주 유엔 미국 대사직을 막 끝낸 존 볼턴이 영국 BBC 라디오와의 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다. 그때 그 지금 말하는 볼턴이죠. 그 볼턴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는 부시 행정부 정책 자문역을 하고 있었고 그때에도 무력으로 이란을 제압해야 한다는 노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개입 선례를 근거로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하는 볼턴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발언 이후에 진행자 그러니까 BBC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그런 접근이 근본적으로 실책 아니었냐라고 도발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주 유엔 영국 외교관들이 현실을 호도했다라고 볼턴이 주장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때 진행자가 또 이렇게 말했대요. 증거가 있느냐? 라고 물었고요. 이런 태도가
공정성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는 BBC 진행자가 할 만한 일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글을 쓰셨어요. 몇 개 질문을 더 보여주셨는데요. 이란에 대한 무력 대응에 대해서 BBC 진행자는 우리는 이라크 전쟁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나요? 라고 물었대요. 그리고 당신은 사담 후세인이 실각한 후 중동이 더 안전한 장소가 됐다고 정말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그런 부차적인 생각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라크 사태로 입은 도덕적 권위에 대한 막대한 피해 때문에 이제 미국은 이란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정치적인 현실이 아닐까요? 라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볼턴은 진행자의 이데올로기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체성을 밝히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자 진행자가 험프리스거든요. 이렇게 말했대요. 미국 외교 정책이 행한 것에 대해 묻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사람이 극좌파라고 가정하는 건가요? 나는 매우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터뷰 중에는 그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질문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멋있죠. 멋있네. 간지가 그냥 잘잘 흐르네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터뷰를 볼 수 있을까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기사를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또 다른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요. 이분은 자기 실명을 걸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에 KBS PD였고요. 강명욱 언론노조 전 부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제목도 아주 파격적이에요. KBS는 왜 저러냐? 저러나? 이건 좀 오보다. 다시 KBS는 왜 저러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KBS에서 좀 아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분 분량의 문 대통령 신년사 특별히 놀랍다고 생각되는 건 이 30분 동안 비핵화라는 말, 심지어 핵이라는 단어조차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다. 단호한 어떤 결심의 결과이고 전환에 대한 예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서 무언가 중대한 방향 전환을 할 거라는 조짐은 이미 지난 2일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도 드러났는데 그때 문 대통령은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라고 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남북관계에 대해서 뭔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단호한 어떤 입장을 보이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의중이 담긴 발언들을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미 대사를 데려다가 발언을 했고 미 대사는 거기에 한마디로 이제 안 돼. 니네 맘대로 뭐 하면 안 돼. 이런 메시지를 줬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막 이렇게 좀 산만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KBS 뉴스나인의 그 대사의 인터뷰를 보셨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보셨으니까 그 뉴스나인 기사를 다 인터뷰 전문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걸 정리한 KBS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리스 미 대사 남북관계 비핵화 속도에 맞춰야라는 제목의 KBS 기사를 좀 볼게요. 이 기사를 보면은 요약이 딱 돼 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날 인터뷰의 핵심 내용이죠. 먼저 꽉 막힌 북미 대화 대신 올해는 남북 협력을 앞세우겠다는 문 대통령 구상에 관해 물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남북 관계 진전은 북한 비핵화 속도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니네 맘대로 우리랑 상의 없이 비핵화라는 조건 말고 니네 맘대로 남북 관계가 화해 모드로 가서 뭔가 주체적으로 가서는 안 돼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남북 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게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이나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에 대해서도 미국과 모두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해리스 대사가 말했습니다. 네. 언급한 그런 조치들은 미국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맹으로서 긴밀하게 함께 일해야 합니다. 라고 아름답게 말했지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니네 맘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 오가고 너희들끼리 오가고 너희들끼리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하지 마라는 취지의 발언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나만 그렇게 보이진 않죠. 아니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북한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얘기 안 하고 합니까? 안 하고 한 게 어디 있어요?
거의 그게 네?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데 어. 너무 그러지 안 한 게 않았죠. 어딨어요. 이거는 여태까지. 사실은 들으나 마나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거를 조용한 이사가 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나 마나 한 말인데 이거를 인터뷰에 굳이 껴넣었다? 이거는 뉴스 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좀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요. 이제 그 대화의 그러니까 앞으로도 북한하고 대화하겠냐 이거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비핵하고 뭐고 간에 북한은 처음에 손을 굉장히 많이 내밀었던 거고 작년 내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협상 결렬의 그 원인이 사실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이 질문의 내용들이. 그러다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북한이 ICBM 발사 등으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아니 진짜 이 저는 질문이 너무 이상해요.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전쟁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도대체 이 질문하는 게 어쩌자는 건지 나는 잘 더 황당한 건 음. 이전에 인터뷰 이 기사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인터뷰할 때 질문자 기자의 말이 안 나와요. 네네. 근데 요 부분만 질문자는 영어를 딱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전에 송현정 기자랑 인터뷰할 때 그 질문자의 태도를 되게 많이 문제 삼고 막 그때 막 그런 이제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다 그냥 자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요지만 탁 보여주면서 그 해리스 대사의 발언만 계속 보여줬거든요. 편집해가지고. 근데 느닷없이 이 질문을 보여줬다는 거잖아 지금. 아니 근데 레드라인을 북한이 넘는다면 미국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런 걸 물어봐서 뭐가 그랬더니 미 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진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필요하다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병 요청을 합니다.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합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들으면 중동에서 에너지 자원을 얻지 않는 나라는 도대체 어딘가요? 그럼 그 많은 나라들이 다 파병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 그렇지. 너무 답답한 거야, 이 얘기가. 중동에 에너지 자원을 얻는다고 해서 병력을 보내야 하는 그러니까 이유가 이거는 있나요? 굉장히 민망한 이게 무슨 소리지. 논리가 맞아 이게? 예. 저는 도대체가 이거는 인터뷰를 어떻게 한 건지 이게 질문을 모르겠어요. 여기는 질문이 또 없거든요. 네. 이 사람이 중얼중얼 한 말 중에 중간에 탁 잘라가지고 요거만 딱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말이 제일 불쾌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불쾌한 게 이건데요. 해리스 대사가 기생충의 골든글로브 수상과 BTS의 새 뉴욕 공연 등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이 강력한 한미 동맹을 나타낸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나는 그럼 이게 지금 동맹 차원에서 지금 자기들이 문화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그 국가 간 동맹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문화잖아요. 기생충을 보고 미국에서 인정을 한다거나. 아니, 동맹하고 BTS를 좋아하는 BTS랑 기생충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아이, 화딱 자기가 준 거야 지금 한미 아니.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BTS 그 음악을 좋아하라고 국민한테 시키거나 골든글로브 상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 수준이 도대체 이게 무슨 수준이야 이게? 왜 이렇게 화를 내? 아니 너 화가 나죠. 아니 공영방송이 이런 인터뷰를 내보낸다는 게 네. 아니 이런 기사는 모든 게 다 너무나 대학생도 이런 기사 안 써. 너무나 민망한 지금 진짜 그런 이게 상황인 거예요. 무슨 기사야 이게?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황당한. 예. 아 진짜 황당하네. 진짜.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의 우리가 두 가지의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우리 언론연대에 김동찬 사무처장이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이 다 맞다. 조용한 이사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다까지는 아니지만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KBS 이사회에서 개별 방송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 보도의 자율성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우려가 든다. 지난 보수 정권 시기에 이사회가 보도에 개입할 때마다 KBS 안팎에서는 이사회는 개별 보도 내용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런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생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사례를 이제 보여줬는데요.
예전에 2015년에 이승만 보도로 KBS에서 논란이 되었을 때 김주원, 이규환, 조준상, 최영목 당시 KBS의 야권 이사들이 성명서를 냈었어요. 근데 그 성명에 이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KBS 보도는 법적으로 명시된 책임자 외에 누구도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영역으로 KBS 이사회도 개별 보도 내용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 시사기획창 대담 관련편 KBS의 국회 답변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 문제로 KBS 사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최근 열린 KBS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발의된 적이 있지만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한편 사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서도 다수의 이사들의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어떤 KBS 이사회는 KBS 프로그램, 특정 프로그램, 특히 보도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지적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동안에 이인호 이사장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이제 특히 역사 관련돼서 친일적으로. 네, 친일적인 그런 이제 입장을 보이면서 KBS 내에서 이승만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친일에 대한 이 방송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사후 평가가 아니고 사전에서부터 방송에 대해서 개입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비판을 많이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지적이 두 가지가 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강명욱 PD의 아까 말한 그 미디어 오늘 그 평가 있잖아요. 굉장히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시대적 가치를 읽어야 되고 그리고 평화는 굉장히 시대적 가치이다. 이 중요한 가치에 충실하게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의 그야말로 질문자가 필요 없는 그냥 일방적인 해리스의 주장을 쭉 얘기해주는 그 장만 깔아주는 그런 보도였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 시기 내용 그리고 기자의 질문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되게 부족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인터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그다음에 김경록 PB 인터뷰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형식의 인터뷰예요. 네네. 참 그렇죠. 완전 반대되는 인터뷰. 네. 그리고 이제 조용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김동찬 그 사무처장이 지적한 내용 있잖아요. 저도 조용한 변호사가 비판한 그 내용에 다 동의합니다. 네. 다 동의하는데 조용한 변호사는 KBS 이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요. 네. 이런 목소리는 시청자위원회에서 나와야지 돼요. KBS 시청자위원회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KBS 시청자위원회는 보도국장과 이런 그 보도 책임자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자리에서 시청자위원들이 강력하게 문제 지적을 했어야 돼요.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저는 기자들이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수준의 기사가 그렇죠. 기자들 본인들도 지적하면 좋죠. 왜냐하면 대통령 반대자. 이날이 대통령 신년사가 나온 날이에요. 네네. 그날에 뭐 북핵도 있었지만 복지도 있었고 무슨 투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북핵만 딱 해가지고 세 번째에다 딱 해리스 대사 인터뷰를 박아가지고 야,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저는 뭐라고 해야 된다 봅니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저는 기자들이 저게 지금 만약에 저리톡이 지금 방송 중이라면 이것도 또 분명히 다뤄야 돼. 다루면 또 기자들이 발끈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저리톡은 또 막 자사비평을 하다가 또 진이 다 빠지고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로 가야 되나? 그런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용한 이사는 그러니까 이사가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뭐
그 김동찬 처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그 정도에서 끝내고 네. 그러나 이사회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다시 질의할 수는 없으나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받아서 다시 이야기해야 된다. KBS의 앵커나 또는 기자들의 인터뷰 태도나 이런 태도라기보다는 그 철학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묻고 그리고 KBS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적 가치를 담는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해나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되묻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KBS에 아까 신년으로 무슨 해명 보도인지 반론 보도인지 그런 거를 이제 내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해프닝이 이제 또 한 번 있었고 다행히 아주 많은 그 비판을 아직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사실 저 늘 KBS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를 항상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KBS가 이것을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비판을 좀 아프게 받아들이고 진짜 BBC와 이런 그 강영철 교수가 말씀하신 그런 식의 앵커가 왜 우리는 못 나오고 있는가, 우리는 왜 그런 질문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성하고 그리고 그것이 꼭 기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면은 그것도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희가 전에 그 저리톡에서 그 JTBC는 왜 신뢰를 회복했나 뭐 이런 식의 방송을 하면서 그 손석희 사장의 손석희 앵커라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칭찬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KBS에서는 손석희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KBS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네. 그 이유가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자기 영역을 지켜가면서 전문 앵커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게 키워내는 시스템이 없다. KBS 안에. KBS는 자꾸 뺑뺑이를 돌리는데 막 계속 자리 배치를 하고 돌려왔다. 그리고 KBS의 사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사장이 오면 이 사람이 손석희가 KBS에 있었으면 벌써 어디로 쫓겨났고 계속 그런 어떤 부침이 계속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BC는 손석희를 키웠잖아요. 그런데 KBS는 그거를 할 수 없었던 어떤 문화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게 조직의 문제. 네. 그런 지적을 했어요. 많은 목소리를 저 들었거든요. 네. 그럼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자성하고 시스템을 요거를 만들어야죠. 해야죠. 계속.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어서 또다시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더라도 우리가 기자들이 그거를 지키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 문화가 계속 쌓여서 언젠가는 10년 후, 20년 후 KBS 내에서도 BBC의 앵커 같은 그런 앵커가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공영방송인데 참 네. 그렇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괜히 목소리만 컸는데요.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빨라져서 참 문제입니다. 화가 나서 좀 그랬어요. 약간 왔다 갔다 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송을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1월 생각하고 7일 지적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월 7일 KBS 9시 뉴스인데 네. 보다 보면은 화가 납니다. 예, 약간 화가 납니다. 내가 모욕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조용한 인터뷰야. 이사가 한 그 지적 있잖아요. 국민에게 그런 무례했다라는 그 지적이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이런 KBS 이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일면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많이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댓글까지도 저희가 내일 방송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시 뉴스 오늘 감사합니다.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타임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